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반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네,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전문 팟캐스트 역전다방,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네, 방팀장 방은입니다. 네. 왜요? 뭘까 먹어요.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우리 뭐 방팀장님, 방팀장 방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네, 그 여자분 뭐 하시는 분이냐고. 네, 제 지인인데 네, 제 팟캐스트 듣더니 그 여자분 맨날 방팀장이라고 소개하는데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런 어떤 문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네, 나는 그러니까, 도대체 그래도 나는 그냥 방은입니다 할 때도 있고 방팀장입니다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네. 한 번만 더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연구소 교육팀장을 맡고 있고요. 네. 네, 뭐 이렇게 활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가 방은입니다 이러면은 좀 알까요? 아, 네. 이 교육팀장이자 네. 활동가. 네, 저 훌륭하신 분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역사정의 실천연대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또 온몸으로 막아내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방 팀장님이 되겠고요. 그 지인이 저한테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조 작가님 이런 분은 맨날 밥을 안 먹냐? 좀 기운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식사는 잘 하고 다니시는 거죠? 네. 단식은 내가 했다고. 네. 목소리가 작아서 그럴까요? 아, 지금 좋아요. 지금 톤. 네. 지금 톤 유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연구를 좀 많이 하시는지도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한국 현대사 전공했고요. 네. 전공하고 달리 한국 근대사로 책을 써서 네. 근대사 강의하는 걸 더 좋아하는. 아, 그렇군요. 네네. 전공은 현대사, 주 활동은 근대사. 네, 이런 걸 이제 다재다능하다. 네. 다방면에 활동하고 있다. 굳이 또 그렇게 네. 얘기하자면 저에 대한 소개를 또 이것도 하나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아, 욕심 내는 건가요, 네. 지금? 예, 뭡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영화에 한번 데뷔를 해서 여배우로. 영화예요? 네. 아, 네? 리무리안 행진곡? 아니요. 아닙니까? 다이빙벨 그 후라고. 아, 다이빙벨 그 후. 네. 네. 다큐멘터리 그 영화에 저도 등장하는지 몰랐는데 등장하더라고요. 몇 초 정도요? 예? 그래가지고 제작자가 이렇게 네. 연락을 해서 예. 시사회 표를 줘가지고요. 영화를 보고 왔는데 본인 얼굴 얼마나 나옵니까? 전신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크린이 꽉 찼겠네요. 네. 전신이 크게 나오셨으면 스크린이 꽉 찼겠어요. 제가 그 물대포를 가서 온몸으로 막는 장면이 있거든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온몸으로 막듯이 네. 물대포를 온몸으로 막는. 네네네. 아. 물대포가 그때 이제 낮부터 막 계속 난사되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거를 저쪽으로 못 가게 막고 있었는데. 아, 저 그 스틸 사진 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스틸 사진 봤어요. 네. 그쵸? 네. 예. 진짜요? 예.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영화 배우 방은이. 예. 영화 배우 방은희 씨가 근데 진짜로 있지 않나요? 이제 조선 공산당을 다 마치고 네. 자, 어떤 비밀 결사 단체로 가볼까요? 오늘은 민족주의자들의 비밀결사 흥업구락부라고 하는 단체로 가겠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의 비밀 결사 흥업구락부. 네. 일단은 그 이름이 뭔가 조금 이제 고색창연한 느낌. 옛날 사람들이 썼던 말인 것 같다. 그렇죠. 구락부 옛날에 네. 그 클럽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죠. 일본식 맞죠. 말입니다. 클럽의 그러니까 일본식의 어떤 그 음여거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클럽이란 뜻이고. 네네. 이게 흥업이 이제 뭔가 일을 확 일으킨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실업을 일으킨다. 그렇죠. 네. 이게 경제를 뭐 산업을 부흥한다 뭐 이런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릉 살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 다니는 시외버스 회사 중에
강원 흥업이라는 회사가 아직도 있어요. 아. 거의 그 강원도의 시외 버스를 대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 이름이 아직도 강원 흥업이에요. 이걸 봤을 때 이 회사는 아마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회사가 아니었나. 이런 예전에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흥업이라는 말로 끝나는 그러니까 많았는 네, 것. 많았죠. 또 이제 많이 음식점 같은 데다가 많이 붙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약간 요즘에 왜 이렇게 복고풍처럼 트렌드가. 음. 요새 신장 개업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 이제 구락부란 단어를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렇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해방 후에도 많이 썼어요. 네. 그랬겠죠. 구락부, 네. 예. 우리 방정환 선생님 우리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 네네 우리 할아버지 쪽 예, 예. 경성 청년 구락부라고 음. 이분도 이제 그런 그룹을 만들었었고 네. 그다음에 최인훈 소설에도 보면은 네. 그레이 구락부 어. 전말기라는 게 있어요. 네. 갑자기 왜 지식 자랑을 그렇게 막 하고 그러시니까 아니 이 알쓸 신잡도 아닌데. 구락부라는 게 사실 이제 그 이후에 뭐 소설이라든지 영화. 많이 나왔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요즘 식당가에 이 구락부가 점령한 걸 보고 저도 좀 약간 놀랬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 요새 클럽 많이 다니잖아요. 네. 홍대 클럽 뭐 이런 거. 클럽에 예. 이름을 홍대 구락부. 예, 그러니까요. 나 어제 구락부 갔다 왔잖아.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단체입니까 일단? 이게 1925년 3월달에 결성된 단체인데, 비밀 결사 단체 맞습니까? 네 비밀 결사입니다. 비밀 결사고 이름의 뜻에는 이제 그 아까 실업을 일으킨다 이게 네. 이제 겉으로의 뜻이고요. 네. 속 뜻은 뭐냐면 조선 독립의 대업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 뜻을 숨겨가지고 네. 독립운동 단체를 표방을 했어요. 그 면면이 어떤가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인사들이 네, 그 중심 인물로는 이상재라고 하시는 월남 이상재 선생. 네네네 네. 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치호, 유성준, 유억겸, 뭐 신흥우 이런 분들 그래갖고 한 10명의 유력한 기독교 감리교 출신의 인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든 단체가 흥업구락부입니다. 근데 지금 시작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니까 윤치호도 그렇고 네, 대표적인 그 변절자잖아요, 윤치호. 유성준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유억겸, 뭐 신흥우 네, 나중에 네. 다 친일파로 네. 바뀌었던. 그런 사람들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느낌이 안 좋은데요. 네, 이 단체 느낌이 그 느낌대로입니다. 이름도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시작한 그 인사들의 면면도 그렇게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네, 근데 시작할 때는 그 흥업이 조선 독립의 대업을 일으킨다 이 숨은 네, 뜻이 네.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네. 민족을 대동단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실력 양성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준비한다. 그런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고요. 네. 이제 대동단결을 위해서는 조직을 막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중심으로 그 조직을 그 흥업구락부의 조직을 전국화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실력 양성은 정치, 경제 이 두 가지 방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사회 문화 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을 펼치겠다. 뭐 이런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산업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경제적인 실력 양성 운동 뭐 이런 걸 하겠다라고 이제 표방을 했었죠. 근데 뭐 나중에도 내용이 나오겠지만 방 팀장님 네. 이른바 실력 양성 운동은 대부분 좀 변절의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송 전에 우리 조 작가님이 진짜 밤을 새워서 피땀으로 쓴 원고를 저희한테 먼저 보내주잖아요. 공부 좀 하라고. 네. 그래서 이제 원고를 검토해 보니까 사실 뭐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네. 대부분 나중에 좀 안 좋은 길로 가고 네. 예? 민족 반역의 길로 가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저는 굳이 이 단체를 우리가 이 방송에서 다뤄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어떤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분들을 꼭 집어줘야 됩니다. 아 맞습니까? 지금 방 팀장님이 한 얘기가. 네, 그렇긴도 하고요. 예. 우리 조 작가님이 선정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 흥업구락부가 네. 특이하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민족 운동가들 중에서 이 명망이 굉장히 높은 이 사람들이에요. 교과서에 다 나오는 사람들이 네.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유일하게 만든 비밀 결사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 이렇게 명망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비밀결사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비밀결사를 비밀인지도 만들었어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이 만드는 비밀결사.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만든 비밀결사. 그래 그게 이걸 방송에서 다루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뭐냐면 네. 이 사람들을 다루면서 우리나라 민족주의 운동, 민족주의자들의 계보를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의미가 가장 그리고 뭐 그들의 운동의 어떤 한계도 한번 짚어볼 아. 수 있고요. 그 반면 교사로 삼자.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해방 후에도 네. 우리나라의 중심, 정치 중심에 섰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민당을 통해 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 한민당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뭐 다룰 만한 가치는 있는 그런 단체였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고를 먼저 보내줘서 보니까 네. 흥업구락부 딱히 한 일이 없습니다. 딱히 한 일이 없거든요. 네. 근데 왜 비밀 결사를 했죠? 비밀 결사. 네. 첫 번째 이유는 네. 이 조직을 만들 때 만들자고 한 사람이 비밀 결사를 원했어요. 만들자고 한 사람이 네. 야 이거 우리 비밀이다 이건가요? 네. 그러니까 방 팀장님한테 제가 방 팀장님 우리 일주일에 2번씩 만나야 되는데 이거 비밀이야? 비밀이야? 이런 겁니까? 네. 아 진짜로? 네. 아 그 만들자고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승만? 네,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네. 그렇군요. 이승만. 네. 흥업구락부와 그럼 이승만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네. 그런 관계군요. 네. 예. 이게 흥업구락부가 이승만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조직이고 이승만의 비밀결사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밀결사 네, 단체다. 네, 네. 흥업구락부가 그 결성되기 1년 전에 네. 1924년 10월 달에 하와이에서 이승만이라는 사람하고 네. 이승만 다 아시니까. 이승만은 대부분 알죠. 네. 이승만하고 네. 신흥우라고 하는 사람이 네.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훨씬 더 좀 객관적으로 들렸어요. 진짜로. 네. 그렇죠? 네. 예, 이승만과 신흥우가 만났어요. 네. 신흥우는 어떤 인물이었죠? 신흥우는 조선중앙기독청년회 그러니까 조선 YMCA 지금 YMCA죠. YMCA 총무 겸 이사로 활동했던 기독교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신흥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제네바에 있는 세계 기독교 연맹 세계 YMCA 연맹 본부에다가 네. 이제 우리 조선에서 YMCA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등록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를 들려요. 하와이에 한인들이 워낙 많이 사니까 그 들려가지고 이제 한인들 좀 돌아보려고 했겠죠. 그러면서 갔다가 이제 이승만을 만난 거예요. 원래 친했나 보죠? 들를 정도면? 네, 원래부터 굉장히 인연이 깊은 사람이에요. 신흥우가 자기 아버지 신면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하고 같이 이승만하고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스승인 거고 네네. 아들하고 이승만을 같이 가르친 거죠. 한학을? 네, 한학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제국기에 그 독립협회 하다가 감옥에 갔단 말이죠. 이승만이. 네. 그때 같이 감옥 가가지고 감옥에서 같이 수용 생활도 같이 했고. 이승만이 감옥 간 거는 이게 유일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유일한 거.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승만의 어떤 독립투쟁 경력을 네, 굉장히 거창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 독립협회 때 이 감옥 간 거 한 번밖에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뭐 그것도 독립운동은 아니죠. 민족운동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계속 이제 국외에 머물면서 네, 독립운동을 한 시기는 아주 짧은 짧은데 기간이에요. 뭐냐면 1918년부터 한 21년 정도 그때까지 좀 적극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40년대 중간에는 다 그냥 독립운동이라고 할 게 없고요. 아니 이거 네. 흥업구락부도 지금 비밀 결사 만들라고 하잖아요. 네. 독립, 민족의 대동단결과 독립을 위해서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이승만의 독립투쟁 경력은 너무 부풀려졌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싶었던 면이 겁니다. 있어요. 우리 네. 흥업구락부도 과연 그럼 정말 독립을 위한 조직인지 한번 음.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친분 때문에 만나러 간 거네요. 어찌 됐건.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만나러 갔더니 이승만이 자기가 만들었던 하와이에서 만들었던 동지회라는 얘기를 한 거죠. 동지회. 네, 동지회는 1921년 7월달에 그 하와이에서 이승만이 만든 단체인데 네. 자기 이제 지지 조직을 만든 거예요. 동지회라고 하는 걸. 그랬는데 이 동지회를 만든 다음에 그 자기의 계속 경쟁 상대였던 안창호
대한인 국민회하고 이제 경쟁을 할 때 그걸 필요한 거죠.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지회가 네네. 그 동지회가 사실은 자기 지지 세력 규합에도 있지만 자기 안정적인 정치 자금 확보 이거에 좀 더 중점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의 권력, 그 다음에 돈 이런 것에 민감했다고 했잖아요, 이승만이. 네네. 그래서 그런 동지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하와이의 한인 세력들을 자기 중심으로 그렇지. 조직하기 위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게 1921년 워싱턴 회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워싱턴 회의가 우리나라 외교론에 입각한 독립운동을 끝장낸 그 회의거든요. 네. 이게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의가 있었고 네.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을 평화롭게 끝내기 위한 그 회의였잖아요. 근데 이때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1921년도에 열강들이 한번 다시 모여요. 네. 그게 이제 워싱턴 회담이라는 건데 이 워싱턴 회의에서 군축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평화를 위한 네. 군축 협상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기대를 걸고 우리 조선 문제가 여기서 논의가 될까 이렇게 이제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파리 강화회하고 마찬가지로 완전히 뭐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외교론에 입각해가지고는 독립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이 일본과 미국이 굉장히 뭐냐면 그 사이가 나쁜 갈등 상황이었는데 이 워싱턴 회담을 통해 가지고 완전 화해 무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혁명적인 분위기, 19년부터 만들었던 혁명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세계는 뭐냐면 그런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장기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좀 멀리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생각했던 게 실력 양성 운동.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갔는데 이승만도 실력 양성 운동 쪽으로 쏠렸고요. 그러면서 동지회를 좀 자기 조직을 바꾸는데 이때 동지회 상대 정강이 되게 웃겨요. 동지회의 3대 정강. 네. 이게 웃깁니까? 네. 어떤 3일 건데요? 정신의 계승. 뭐 이거는 처음에 좋은데요? 네, 괜찮죠. 3일 정신의 계승. 네. 그런데 두 번째 되게 웃겨요. 네. 조직적 행동 및 지도자에 대한 복종. 네, 이게 들어 있어요. 지도자는 이승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강을 자기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복종해라. 그렇죠. 두 번째 정강이다. 네. 아, 되게 웃기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자급자족. 나한테 돈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 자급자족하라. 와 진짜 자급자족. 와 3대 정강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명분으로 내건 거고 3일 혁명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와 진짜 자기 좋은 것만 해놨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자급자족이라는 게 나한테 의지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거죠. 아니 그리고 자급자족해서 지한테 돈 또 그렇죠. 줘야 돈 되잖아. 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자금 주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어떤 권력욕은 그러니까 권력 투쟁과 권력욕에 있어서는 정말 동물적인 어떤 그렇죠. 감각과 네. 이게 사실은 따라한 거예요. 안창호가 그 전에 흥사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북미 실업회사라고 하는 경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급자족 이런 거 했었거든요. 아 근데 안창호 선생도 지도자에 대한 복종 이런 거 넣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따라서 이제 경제적인 실력 양성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동지회라는 걸 이제 이렇게 변화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 아니 그러면은 조직을 흥업구락부를 이제 이승만이 비밀 결사로 조직해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동지회를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였던가요? 그렇죠. 국내에. 국내에다가. 아 동지회는 이제 하와이에 있는 거니까 네, 국내에다 만들겠다. 조선 안에도 그렇지. 제2의 동지회를 만들겠다. 그렇죠. 근데 신흥호한테 너가 만들어주지 않겠니?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국내에도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국내에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충성을 다짐하는 어떤 세력을 규합해서 돈도 또 여기서도 또 좀 모으고. 이때 당시에 이승만이 신흥우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거 재연 한번 해주시죠. 국외에서만의 파행적 운동으로서는 소위 100년 하청을 기다리는 것 같아 도저히 조선 독립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문은 어떻게 하여서든지 국외와 조선 안의 운동을 병행적으로 전개해서 호기가 이르는 때에 일제히 호응 걸기에서 숙망의 달성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같이 하기 위해서 조선 안에도 동지회와 동일한 사명의 비밀단체를 조직하기
바랍니다. 네. 잘하네. 괜찮습니까? 네. 네. 참 창피하네요, 진짜. 예. 그리고 이렇게 신흥호한테 얘기한과 동시에 또 그 이상재한테도 네.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보내갖고 국내 조직을 만들 때 좀 주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이상재 선생님 그래도 다들 아실 것 같지만 좀 더 얘기를 약간의 설명을 해줘 뭐. 네, 이분이 조선 기독계의 핵심 지도자예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 사장을 당시에 하고 계셨고 네.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셨던 그런 민족운동계의 원로 중의 원로라고 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승만하고 그 감옥 동기예요. 또 아까 네네. 신능호하고 똑같이 네. 한성 감옥에서 그래서 이제 한성 네. 감옥에서 인연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굉장히 전폭적으로 이승만을 신뢰해줬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인연을 많이 만들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된 이제 흥업구락부는 그래서 이상재, 신흥우 이렇게 두 명의 이제 한성 감옥 동기들이 주도해서 만든 이제 단체가 되겠네요. 네, 동지회의 국내부 조직이 네. 되겠습니다. 왜 비밀 단체로 하라 그랬을까요? 이승만은. 근데 그냥 해도 되는데 이걸 꼭 비밀 결사로 해라라고 이승만이 주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은 왜 비밀 결사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의도를 갖고?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흥업구락부가 처음부터 네. 독립운동을 상정하고 있었으니까 네.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좀 그렇지만 그거 생각하지 않고 초기에 이제 만들 때는 독립운동 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찌됐건 이승만이 일정 정도 국내에 영향력이 조금 있었으니까 이렇게 비밀 결사로 해라 했을 때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흥업구락부의 가장 큰 특징, 조직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네. 일단 기독교인들 중에서 감리교 출신자들 그리고 기호파 중심의 세력이에요. 경기도 출신. 네네. 네. 이게 뭐냐면은 이승만의 정치적인 배경이거든요. 입지. 네. 그러니까 한성 중심의 기호 중심의 사람들 그리고 감리교에서 처음 종교 활동했던 그 개신교도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조직을 국내에 뭔가 만들 때에는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그 배경 그거를 움직이려고 했던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흥업구락부는 이렇게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 네. 양반 출신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조직을 막 확대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 보면 이런 그 사회 지도층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포섭이 됐냐면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언론 세력들 안재홍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들어왔고요. 그다음 또 교육자들도 들어왔는데 그렇죠. 연희 전문의 유옥겸이라고 하는 분 중심으로 이렇게 또 됐고 종교인, 자산가, 실업가들 유명한 실업가들 그러니까 명망가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을 했어요. 사실 신흥우도 배제학당의 교장이었었고 그러면 교육자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어쨌든 교육자 그다음에 기독교자 기독교 인, 세력 이렇게. 실업가 이런 사람들이 됐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유성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완전 친일파. 네. 그때 당시에도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윤치호는 이때 당시에는 대놓고 친일을 안 했지만 굉장히 그래도 타협적인 인물, 네. 대의타협적인 인물이어서 이미 좀 욕을 먹고 있던 시기니까. 그래서 이게 독립운동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구성이 이상한 친일파들이 섞여 있으니 친일파가 있는데 독립을 지향한 비밀 결사를 만들었다. 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친일파니까 겉으로 대놓고 독립운동하는 무슨 단체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는 말 못하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게 정말 독립운동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비밀이어야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흥업구락부가 네.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독립 외에. 이게 이거 목적이죠. 이게 진짜 목적입니까? 지금 나오게 될 게? 실제로 한 걸 보면 혹시 정말 이게 진짜 목적일 수도 있겠네요. 이건 성취했어. 네. 그렇습니까? 어떤 목적인데요? 목적은 이승만이 신흥호한테 한 말이 있는데 안창호는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흥사단을 조직하고 이미 조선 내 서북파 중심의 수양동우회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각종 문화단체에 그 세력을 부식 중이다. 따라서 당신이 조선 내 동지와 협의하여 동지회와 동일한 주의 목적을 갖는 연장단체를 비밀리에 조직, 기독교계와 각종 문화단체 내 흥사단 세력을 제압해
그 지도권을 획득하는 동시에 시기를 보아 내외 세력의 호응, 조국 광복을 달성하는 데 힘써달라. 이승만이 원했던 건 뭐냐면 네. 기독교계에서 원래 자기들이 항상 이승만은 후발주자예요. 선발주자가 있는데 항상 자기가 뭔가 만들려고 하면 벌써 만들어져 있는 조직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안창호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원했던 것은 조선 기독교에서 안창호 세력을 좀 몰아내고 네. 자기 중심에 자기가 패권을 잡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 안창호의 흥사단 세력은 서북파에 그다음에 장로교 중심의 인사들이 모인 곳이 흥사단 세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걸 좀 몰아내고 밀어내고 자기 중심, 기호파 중심의 감리교 중심의 인사들로 조선 기독교계를 주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기독교계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죠. 네. 기독교라고 하면은 이게 그 천주교까지 포함한 개념이거든요. 그리스도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영국 국교회라든가 뭐 러시아 정교, 네. 하여튼 그리스도교는 다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선 조선 개신교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저의 어떤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네. 개신교로 표현을 해야 되고 네. 조선 개신교계에서 자신이 패권을 잡겠다 이승만이. 그렇죠. 안창호 계열을 몰아내고. 네. 권력욕은 대단합니다. 진짜. 이런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 독립투쟁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갈등과 분열이 있다. 분파주의, 분란, 돈. 자, 그렇다면 네. 안창호 계열의 흥사단 세력이 개신교에서 주류였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초기에. 그럼 어떤 세력이죠? 네, 그 세력은 뭐냐면 1922년 그 이광수가 만든 수양동맹회라고 하는 조직이 하나 있었고요. 네. 평양 대성학교 관련자들이 만든 동우구락부라는 게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단체를 합쳐가지고 네. 수양동우회가 되는데 아. 그 수양동우회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것도 안창호 선생이 이거 좀 만들어라 이렇게 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승만처럼?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여긴 자발적으로 만든 네, 거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세력이 주도권을 지금 잡고 있으니까 이걸 몰아내기 위해서 이승만은 이거 좀 만들어라 이렇게 네, 시킨 그러니까 거고. 안창호 입장에서는 조금 원하지 않았을 수가 있는데 그 두 단체가 따로따로 만들어졌어요. 자기를 추종하겠다 하면서 만든 단체가. 수양동맹회하고 네, 그래갖고, 동우구락부가. 근데 막상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서로 싸웠겠죠. 좀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자기 귀에까지 상해에 있는 자기한테까지 나쁜 얘기가 들리니까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네. 두 단체를 합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단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해서 수양동맹회의 수양과 동우구락부하고 합쳐 수양동우회로 합쳐진 거죠. 그렇죠. 네. 비밀 결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네. 비밀 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도 왜 비밀 결사로 만들었는지, 네. 흥업 구락부를 왜 비밀 결사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그 안창호는 네. 이광수가 귀국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921년 3월 달에 네. 그렇게 막 반대를 했는데도 이광수가 귀국을 했거든요. 일본에서요? 네. 그리고 아니 상해에서. 상해에서. 상해에서요? 네, 상해. 네. 왜 갑자기 일본이 나왔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귀국을 했는데 안창호 일기에 그때 당시에 기록이 있어요. 네. 21년 2월 18일 날 일기인데 네. 지금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적에게 항복서를 제출함이니 절대 불가요. 그 이광수 군이 앞길에 큰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 속단적으로 행하지 말고 냉정한 태도로 양심의 지배를 받아 행하라 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광수가 귀국을 해버린 거예요. 이 당시 이광수가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이광수가 열심히 독립운동했죠. 네. 상해에서. 네, 상해에서 네. 독립신문 주필이었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했죠. 안창호 옆에서 안창호의 실질적인 오른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귀국을 하겠다 그런 근데 거예요. 이광수의 귀국은 귀국 자체가 변절로 인식되는 네. 그런 행위였던 거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조선 총독부가 이광수가 네. 귀국을 했을 때 사실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독립운동을 그렇게 하던 열심히 애가 했는데. 들어왔으니. 그런데 처벌을 안 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더 의심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인식되기로는 사실상 조선 총독부하고 이광수가 뭔가 협의를 하고 들어온 것이 그랬겠죠. 아닌가. 그러니까 처벌을 안 했다.
결과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또 들어왔겠죠. 네네 그렇죠? 거래의 결과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고요. 일제는 이광수를 통해 가지고 민족주의 세력을 분열시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1920년 이 무렵부터 민족 분열 정책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얘네가 그 정책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꼬실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꼬셔가지고 친일파를 만들어 가려는 거죠, 의도적으로.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대상이 된 사람이 이광수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최남선이라던가 최린한테도 이런 것이 확대 적용이 돼가지고 그런 경향이 생겼죠. 이광수가 일단 귀국할 때부터 흥사단 운동을 이제 할 계획으로 들어왔던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변절을 해서 독립운동을 포기했으니까 아무튼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지식인이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뭔가 이렇게 합법적인 그리고 약간의 비정치적인 수양 단체를 이렇게 표방하는 흥사단이 요 운동을 자기가 하면서 글 쓰는 거에는 뭔가 도움을 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진 않았나. 요래서 이제 이런 운동을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안창호 선생 입장에서는 약간 좀 배신감도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들어가지 말라고 네, 했는데. 배신감, 굉장한 배신감이었을 거고 들어와서 또 흥사단 운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껄끄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만들어졌으니 그리고 만들어져가지고 또 두 개 단체가 또 만들어져서 막 싸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영향력 발휘해가지고 통일시킨 단체가 이제 수양동호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동호회를 어쨌든 견제해서 이제 이승만이 흥학구락부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국 나중에 누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까? 어떤 그룹? 처음에는 수양동호회가 그 YMCA나 조선기독교연합회라고 하는 그 연합단체들 있잖아요. 네. 개신교 연합단체. 거기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거죠. 간부들 다 그 이분들 중심으로 구성이 돼갖고. 근데 이거를 흥옥구락부가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계의 그런 간부들을 다 흥옥구락부 세력이 차지하게 돼서 자기네가 이제 주도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목표는 완전히 성공했다. 네. 아니 근데 원래 목표가 독립을 위한 비밀 결사 아닙니까? 네. 어찌됐건 네. 표방하는 게 지금까지는 독립을 위한 어떤 활동은 한 개도 안 나왔거든요. 네. 없습니까 뭐 제대로 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실력 양성을 통한 독립 준비 이거는 뭐 거의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흥옥구락부에서 한 건 열심히 한 거는 정기 모임 정도인데 정기 모임 할 때 조직원을 그러면 네.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했었잖아요. 조직을 네. 전국으로 확대를 못했어요. 그냥 한 50명, 60명 정도 될까 그런 명망가 그룹만 중앙의 명망가 그룹만 이렇게 좀 조직했던 상황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활동 자금을 모집해서 경제적으로 뭐 실력 양성 운동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돈도 별로 모으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건 정기 모임밖에 없다면 네, 그냥 친목 단체잖아요. 그렇죠. 개 모임. 네. 예? 그냥 만나서 근데, 맛있는 거 먹고. 네. 유일하게 잘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승만하고 편지 연락하는 거 뭐 그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회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승만하고 연락하는 걸 통해서 뭔가 자신들이 뭔가 비밀스러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다. 이 자위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마스터베이션 아닙니까 이거 진짜. 아 이거 막말로 진짜 마스터베이션이죠 이게. 네. 그래서 이승만하고 연락하는 것만 비밀 결사다운 행동이었던 그냥 거죠. 이승만 뭐지 그 뭐라 그러는 거죠? 팬클럽. 아 근데 이 당시에 1920년대 30년대에 이제 하와이에 있었잖아요 이승만이. 네. 그렇죠. 네. 그 이승만이 갖고 있던 어떤 국내에서의 이미지 그런 건 어떤 거였습니까? 1919년에 그 한성 정부 만들어질 네. 때 이제 그 한성 정부에서 대통령. 집정관 총재라는 이름으로 그 최고 지위에 올랐잖아요. 그거 자체도 사실은 기호파 개신교 세력들 중에서 일부가 그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역사학에서는. 뭐 그런데 그런 일부 그런 개신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승만을 굉장히 똑똑한 인물 그리고 차기 지도자급 인물로 굉장히 각광 호평을 하고 미국에서 있었던 박사학위 거죠. 그러니까 받은. 어찌됐건 미국에서 박사를 받은 최초의 조선인 뭐 네. 그러면서 이제 흠모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했으니까 이 정도의 어떤 조직이라도 계속 꾸려졌던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정기 모임만 되고
내가 이승만이랑 연결이 되니까 나도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네, 그렇죠.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고. 이거 오늘 이걸 왜 다루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 어찌됐건 민족주의 계열의 유일한 비밀결사 네. 흥업구락부. 비밀스러운 일은 하지 않았지만 비밀결사 흥업구락부. 네, 그래서 이제 흥옥구락부가 처음엔 독립운동을 표방을 했는데 제대로 활동이 된 게 거의 없잖아요. 그 기독교계에서 세력 장악하는 거 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들이 뭔가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네. 이 지지분진한 조직 활동을 타개할 특단의 뭔가 대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택한 건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회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 외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외부 활동을 통해서 그 자기 파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 그런 걸 좀 원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때 그 해외에서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민족의 하나의 당을 만드는 운동, 예. 그 운동의 그 바람이 그 국내에도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신간회 탄생에 네. 흥옥구락부가 중심 단체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아, 신간회면은 진짜 좌우 합작이고 네. 조선공산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흥업구락부가 그 주축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흥옥구락부 이제 이건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참나 어이가 없네요. 아 잠깐만요. 아 오늘 방송 정리하면, 예? 오늘 방송 정리하면 제가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민족주의 계열의 유일한 비밀 결사인 흥업구락부. 네. 예, 조선 독립을 표방한 비밀 결사입니다. 네. 네, 이승만의 사주를 받았건 어찌 됐건 조선 독립을 표방한 비밀 결사잖아요. 네. 조선 독립을 위해서 지금 활동한 게 전혀 없습니다. 왜요? 정기 모임 외에는. 왜요? 예? 수양 동호회를 이겨먹었잖아요. 아 그거야 이승만의 국내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네. 예? 하여튼 전혀 없는데, 전혀 없고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친일파와 앞으로 변절하게 될 인물들이 섞여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단체가 신관의 중심 세력이 된다. 네. 이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민족주의자들의 중에서 굉장한 네. 명망가, 아, 그다음에 중심 지식인들 예. 그걸로 구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네. 신간회 만드는 얘기 들어보면 네. 수양 동호회보다는 그래도 흥업구락부가 그나마 좀 더 멀쩡한 민족주의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하여간 신관의 주축 세력이 된 이야기는 그럼 다음 주에. 네.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주축 세력이 됐는지. 자 그러면 오늘 일단 흥업구락부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